음식이나 보충제로 콜레스테롤을 섭취하면 간에서 합성되는 양이 줄어듭니다. 균형적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연과 함께 건강한 식단과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통적이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명하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KNL 기능의학TV는 질병의 원인 치료에 목적을 두고 있는 의학 정보를 과학적 검증을 거쳐 여러분께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런 취지에 따라 이 채널을 방문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요, 콜레스테롤 이런 건데요. 이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궁금하시면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를, 다른 영상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신다면 제가 영상을 올리는 즉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실 겁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흔히 콜레스테롤 이렇게 얘기하면 뭔지 위축되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합성되는데 이른바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것으로 HDL,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LDL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고 HDL과 LDL 모두 몸에서 꼭 필요합니다. 다만 LDL이 많으면 이게 혈관이 좁아진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동맥경화가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콜레스테롤이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두는 게 좋겠죠. 콜레스테롤은 세포막 성분이고 이게 콜레스테롤이거든요. 중요한 호르몬으로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코티졸을 만드는 성분입니다. 또한 지방 소화를 돕는 담즙을 만드는 선행 물질이고 이게 비타민 D인데 콜레스테롤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라디칼을 없애주는 항산화제로 작용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물질입니다. 물론 LDL 같은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은 수준이면 면역에 부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혈관에 염증이 생겨서 혈관 뚫리면 안 되니까 원래 LDL은 그걸 보수하기 위한 물질인데 이게 너무 많으면 혈관에 쌓여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심부전,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이라는 HDL은 혈관에서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반해 배설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콜레스테롤 관리는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간이 콜레스테롤을 70에서 80% 정도 합성합니다. 그런데 어떤 음식은 콜레스테롤을 많이 담고 있지만 음식으로 섭취를 많이 하면 몸에서 합성하는 콜레스테롤을 줄어듭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어떤 위험인자가 있는지 알아봅니다. 2형 당뇨와 비만, 이건 통제할 수 있지만 폐경 후에 여성 LDL이 높아지는 것과 나이, 가족력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건 통제가 되지 않죠. 가족력은 유전자가 원인이라고 보면 되는데 비율은 매우 낮지만 건강하게 먹는 사람에게도 높은 콜레스테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식단, 비만, 운동 부족, 흡연, 알코올, 나이가 위험인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왜 콜레스테롤을 낮춰 균형을 유지해야 할까요?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동맥경화, 심장마비, 뇌졸중 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혈전, 이런 것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때 주로 역할을 하는 게 LDL이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면 관상, 동맥, 심장 질환 발병 위험도 높아지고 신체 활동 중 흉통 등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흔히 포화지방이 몸에 해로움으로 섭취하는 것을 기피해야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요게 에스터 결합이거든요. 요렇게
그런데 이것을 가수분해하면 여기가 이렇게 끊어집니다. 이렇게 끊어지고 여기가 이렇게 끊어지는데 이거는 불포화 지방이고 이쪽이 이제 포화 지방이 되는 겁니다. 가수분해라고 하는 것은 물을 가해 분해가 일어난다. 뭐 그런 뜻입니다. 포화지방 섭취로 이른바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HDL이 증가하고 LDL도 증가합니다. 도움이 되는 식품과 콜레스테롤 때문에 피해야 할 식품,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우선 콜레스테롤이 높을 때 낮추는 식단을 정리해보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첫 단계는 귀리 기반으로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수용성 식이섬유를 공급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보리와 그 밖의 통곡물, 이런 것들을 섭취하는 것이고 콩류, 가지와 오크라 등을 섭취하는 것은 수용성 섬유소를 공급합니다. 식물성 기름, 견과류, 사과와 같은 과일류 역시 수용성 섬유소가 많으며 LDL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식물에서 추출한 스테롤과 스타놀 이런 것들은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것이 강화된 식품을 먹거나 보충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부나 두유를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오메가3 섭취와 수용성 섬유소 섭취가 도움이 됩니다. 콜레스테롤 때문에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사실 달걀을 기피하는 분들이 많은데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달걀은 자연적으로 콜레스테롤이 높긴 하지만 이 때문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뭐 이런 것들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붉은 살코기와 가공육,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크림과 버터, 튀김 같은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음식이나 보충제로 콜레스테롤을 섭취하면 간에서 합성되는 양이 줄어듭니다. 균형적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연과 함께 건강한 식단과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통적이네요. 댓글란과 커뮤니티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펼칠 수 있는 공간입니다. KNL 기능의학TV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건강과 관련한 소중한 여러분의 의견이나 영상에서 다루기를 원하는 아이디어 이런 게 있으면 댓글란, 커뮤니티 그런 곳에 그 의견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조사를 통해서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